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배달 대행업체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요. 또 배달 근로자들도 덩달아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문제는 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잦아서 산업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비대면 소비 급증에 따라서 배달 라이더들의 사망사고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3년 새 7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라이더들이 소규모 영세업체에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고용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인 산재 보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래 근로자가 근무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그 제3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업주 등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고요. 또 입증해도 사업주가 무자력이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만들어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또 사업주가 재산이 없더라도 국가가 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해서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아예 필요 없게 된 것은 아니고요.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의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을 입증해서 사용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고 또 여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산재로 인정되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여야 한다는 거죠. 근로자라고 한다면 비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또 아르바이트생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인력센터를 통해서 건설 현장에 하루 노가다를 나갔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바로 퇴근했어도 근로자로 인정되어서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말하는데요. 이 업무 시간 중의 사고는 물론이고 업무 시간 외의 사고도 업무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행위, 예를 들면은 근무하다가 휴식 시간이라든지 근무 중에 점심시간 이렇게 쉬다가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어떨까요? 이것도 보상이 될까요? 예, 법에 의해서 보상이 됩니다. 산재보험법을 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사업주의 지배 관리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 이거는 물론이고요. 또 통상적인 경로로 자가용이나 도보로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이런 것도 출퇴근 재해로 다 인정되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출퇴근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런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했다는 것은 퇴근하다가 중간에 어디를 들르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컴퓨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 훈련을 받고 귀가하는 길이다 라고 하면 이때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체력 증진을 위해서 헬스장으로 들렸다가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면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산재보상보험법은 37조 2항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근로자의 범죄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런 경우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항과 관련해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근로자가 무면허 운전을 한다거나 또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실무상 보면 무면허 배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라든지 또 음주 상태에서 배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두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고 실망해서 산재 보상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건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을 잘못한 겁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면 무면허 음주운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도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업무상 재해 배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고요. 또 최근 하급심 법원도 마찬가지 판결을 했는데요. 다방 종업원이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서 차 배달을 하던 중에 전방에 있던 교통표지판에 그대로 부딪혀서 부상을 당한 사안이었는데요. 이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배달 업무의 성격상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아서 종업원이 입은 부상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배달 중에 발생한 사고가 무면허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배달 업무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무면허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판결이죠. 물론 그렇다고 무면허나 음주운전 사고가 무조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단순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산재보상과 관련해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